황혼경제연구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구소장 임재석입니다. 오늘은 쉬어가라는 말은 많은데 생활비는 그대로 나가서 마음이 조급해지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일은 한숨 돌리라고 하는데 카드값과 공과금은 매달 똑같이 찾아오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는 말씀을 요즘 자주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재취업이 더 어려워진다고 단정하시고 새로운 배움은 젊은 사람들 몫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짧고 실용적인 교육으로 최근 실무 한 줄을 만들고 그 한 줄을 바로 현장 수입으로 연결하는 길이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중장년 일자리 패키지를 함께 활용해 석 달 안에 보조 소득을 만드는 흠을 차분하게 그려보겠습니다. 거창한 목표보다 식탁에서 바로 합의하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계획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우리의 리듬에 맞춰 갈 수 있도록 쉽고 또렷한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유가 없는 시기일수록 방향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속도를 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방송이 그 방향을 잡아드리는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모임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회사에서는 당분간 쉬어보라고 하고 가족은 괜찮다고 달래주지만 통장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다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컴퓨터 앞에 앉으면 손이 굳은 느낌이 들고 자격증 이름은 낯설고 채용 공고를 읽어도 내 얘기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전처럼 야근까지 해가며 몸으로 버티는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새로 배우자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표정이 절로 지어진다고 하십니다. 가끔은 지인들이 추천한 강의를 등록했다가 길고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한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시도하는 것 자체가 겁이 나고 시간이 더 흘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손은 잘 안 나가고 그러는 사이 카드 결제일과 관리비 납부일이 또 다가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고 확실한 첫발입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면 채용 현장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기업은 당장 자리에 앉혀서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서류 정리와 격리 보조, 전표 처리와 영수증 매칭, 고객 문의 응답과 예약 관리, 건강검진 안내나 재활 보조, 교육기관의 행정 보조, 창고 현장의 근거리 물류, 건물의 시설 안전과 환경, 위생관리, 지역행사 운영 지원 같은 자리들이 늘 열려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실함과 정확함, 대면 소통의 강점이 있는 50대와 60대 초반에게 꼭 맞는 역할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난 20년의 경력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의 손놀림입니다. 최신 프로그램을 최소한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지, 최근에 실제로 무엇을 해봤는지, 이 두 가지가 면접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짧은 직무교육과 실습, 그리고 현장 채용을 한 줄로 이어놓은 채용 연계, 국비교육이 곳곳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중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해결의 문이 열립니다. 길고 어려운 공부보다 짧고 실용적인 훈련을 통해 최근 실무 한 줄을 만들고 그 한 줄을 바로 보조소득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배움의 목표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현장 투입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길이 단순해집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교육비 부담을 낮춰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짧은 코스를 고를 수 있게 돕습니다. 여기에 중장년 일자리 패키지를 더하면 실습과 현장 면접, 취업 상담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두 도구를 함께 쓰면 흠이 매끈해집니다. 먼저 2주에서 6주 사이의 미니 코스로 손을 풉니다. 낯선 프로그램을 큰 욕심 없이 자주 만지면서 몸에 익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업 중에 과제를 만들 때는 보기 좋은 작품보다 실무에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한 장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전표 입력과 증빙 정리,
고객 응대 스크립트, 예약 관리 체크리스트 같은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현장 실습이나 단기 과제를 통해 딱 한 달치의 실제 기록을 남깁니다. 어느 현장에서 무엇을 했고, 어떤 도구를 다뤘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 날짜와 함께 간단하게 정리해 두면 됩니다. 이렇게 쌓인 기록은 면접에서 가장 강력한 소개장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석 달 안에 파트타임이나 단기 계약, 프로젝트형 업무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보조소득의 범위는 집과 건강, 이동 시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체로 월 50만에서 150만 정도는 충분히 설계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빈 시간을 고르게 나누어 하루 몇 시간씩 안정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이 50, 60대에게는 무리가 덜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내가 잘하는 결을 살리는 것입니다. 숫자와 서류가 편하면 격리 보조나 회계 보조로, 대면 소통이 편하면 안내와 상담 쪽으로, 손과 발이 부지런하면 물류와 시설 관리 쪽으로, 학부모나 학생과 익숙하면 교육행정 보조로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런 역할은 첫 진입이 어렵지 않고 한 달 정도의 기록만 있어도 면접에서 설명이 또렷해집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음 자리로 옮길 때도 설명이 쉬워집니다. 최근 실무 한 장, 한 달 기록, 파트타임 경험, 이 세 줄이 연결되면 나이 대신 바로 투입 가능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야말로 단기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이제 막상 시작하려고 할 때 어디에서 막히는지 솔직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어려움은 공부를 너무 크게 잡는 것입니다. 긴 과정과 어려운 자격증을 목표로 삼으면 마음이 지치기 쉽습니다. 다음 어려움은 수업만 듣고 끝내는 것입니다. 이력서에 적을 최근 실무 한 줄이 남지 않으면 면접에서 말문이 막힙니다. 마지막으로는 달력과 금액이 없이 막연히 노력만 하겠다고 마음먹는 경우입니다. 목표가 날짜와 시간표로 내려오지 않으면 일상에 금방 흡수되어 흐지부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작고 가볍게 시작해야 합니다. 첫 이달은 단순한 과목으로 손을 풀고 실무 과제 한 장을 만듭니다. 하루에 오래 앉아 있기 어렵다면 짧게 자주 앉는 쪽이 좋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에는 과제 파일을 열어 어제보다 한 줄이라도 다듬습니다. 이 습관이 손의 감각을 깨우고 자신감을 되돌려줍니다. 둘째 이달은 실습과 현장 설명회, 면접을 달력에 올립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 이동이 편한 곳, 체력에 맞는 시간대를 우선에 두고 고르시면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면접을 앞두고는 과제 파일을 출력해 두거나 태블릿에 저장해 보여 주십시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화면 한 장이 더 강합니다. 셋째 이달은 파트타임 투입을 목표로 합니다. 하루 4시간씩 주 3일처럼 리듬을 고정하면 생활과 충돌이 적습니다. 첫 달에는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넣지 말고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조 소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이 생겼다는 사실과 그 흐름이 달력과 연결되어 반복된다는 경험입니다. 이 리듬이 만들어지면 다음 자리로 갈 때도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배우자와 상의해 집안일을 나누고 병원 진료나 가족 행사를 먼저 달력에 적어두면 갈등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드립니다. 건강이 뒤로 밀리면 모든 계획이 흔들립니다.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을 배움과 일에 쓰고 그 외 시간에는 가벼운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넣어 주십시오. 허리와 어깨 스트레칭, 간단한 걷기만으로도 체력이 달라집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수분은 충분히, 잠은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가는 리듬이 결국 돈을 데려옵니다. 배움과 일, 휴식이 한 몸처럼 돌아가야 오래갑니다. 작은 성취를 기록해 두면 마음의 체력도 함께 자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기억해 두실 기준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의 강점과 과목이 맞아야 합니다.
숫자를 다루는 것이 편한지, 서류 정리가 편한지, 사람을 만나 설명하고 안내하는 일이 편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편한 길에서 시작하셔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길이도 중요합니다. 2주에서 6주 사이 주 3일 정도의 가벼운 과정이 손을 푸는데 알맞습니다. 과제는 보기 좋은 장식물이 아니라 내일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한 장이어야 합니다. 전표, 샘플, 응대 문장, 체크리스트처럼 간단하지만 현장에서 바로 쓰일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한 장이 면접장에서 자신 있게 펼칠 수 있는 증명이 됩니다. 다음으로 달력과 금액이 분명해야 합니다. 교육 시작일, 실습 주간, 면접 주간, 첫 입금 예정일을 달력에 써두시고 월 50만에서 150만 사이의 목표를 자신에게 맞는 시간표와 연결해 두십시오. 새벽형이라면 이른 아침 시간에, 낮에 한가하면 오전과 오후로 나눠 저녁에 여유가 있으면 해가 진 뒤로 배치하면 됩니다. 날짜와 시간, 금액이 하나의 표로 보일 때 실천은 습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리듬을 최우선으로 놓으셔야 합니다. 진료 일정과 가족 돌봄, 집안일의 고정 루틴을 먼저 적으시고 그 틀 안에 배움과 일을 끼워 넣으면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리듬이 6달 뒤에도 수입을 이어줍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모든 과정에서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배운 것과 한 일을 날짜와 함께 짧게 남겨두면 이력서보다 더 강한 설명이 됩니다. 이 기록이 면접장의 긴장을 풀어주고 다음 자리로 옮길 때 길을 밝혀줍니다. 작은 노트나 메모 앱이면 충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국민내일배움 카드와 중장년 일자리 패키지를 함께 써서 석 달 안에 보조 소득을 만드는 길을 생활의 언어로 그려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공부가 아니라 최근 실무 한 줄입니다. 그 한 줄을 만드는 가벼운 코스를 고르고 한 달 기록을 더하고 달력과 금액을 연결하면 월 50만에서 150만의 보조 소득은 충분히 손에 잡힙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달력을 보며 합의하는 시간, 내 몸의 리듬을 지키는 습관, 이 2가지가 오래가는 힘입니다. 불안은 계획 앞에서 작아지고 계획은 실행 앞에서 힘을 얻습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면 당장 달력을 펴고 이번 주에 할 일 한 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과목 찾기든 상담 예약이든 과제 파일 열기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은 첫발이 한 달 뒤에 기록을 만들고 석 달 뒤에 보조 소득을 데려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지금 생각하시는 과목과 원하는 역할, 그리고 이번 달의 작은 목표를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맞춤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식탁에서 합의한 작은 실천이 우리 노후의 큰 안정을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